자, 여기에 클립 스튜디오 파일이 나오죠? 예, 나온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서 열기로 가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웹툰 원고 예시 파일을 열어볼게요. 딱 열면 두 컷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두 컷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그 콘티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러프하게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파일의 그림의 이제 색상은 여기 위에 보면 레이어 컬러가 있어요. 이 레이어 컬러 딱 누르면 그냥 바로 파란색이 찍히는데,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은요, 여기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 이렇게 바꿔서 내가 붉은색 하겠다 그러면 붉은색으로 해놓고 해도 됩니다. 이 붉은색이 좀 눈이 아플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색, 뭐 회색 하고 싶다 그러면 회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중에 검은색을 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레이어 컬러를 바꿔도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만들면 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콘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펜터칠을 입히고 채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배경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위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러프한 지금 콘티를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기 제가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눈을 다 꺼놨습니다, 지금. 이 눈을 다, 이게,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다 끄고 러프 하나만 열어놨습니다. 나머지 뭐 퍼스트잖아 이런 거 다 꺼놓고요. 이 러프만 열어놨는데, 이 러프한, 스케치에서 이제 콘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다 보이도록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보고, 자, 이렇게 조정된 상태에서 이제 컷 두 개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컷 두 개. 왜냐하면 제가 컷을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도 만들었잖아요. 이 컷을 두 개를 넣어서 이 컷 안에 이 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파일을 연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 속성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속성에서 우리가 이 컷을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사각형을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사각형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왼쪽 메뉴 중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나 뭐 작대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 아마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오른쪽의 속성을 바꾸면 왼쪽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네모칸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 물론 상관은 없는데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이 칸을 만드는 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받아서 만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서요. 제가 해보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우리가 도구 모음에 있는 속성의 아래로 가면은 컬러 피커가 있죠? 예, 컬러 서클하고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바꾼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그 도구 모음에 보면요. 여기 컷 나누기가 있습니다. 컷 테두리. 예, 컷 테두리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컷 테두리를 눌러 보겠습니다. 컷 테두리를 누르면 오른쪽에 컷 작성, 꺾은 선 컷, 뭐 여러 개가 있죠. 컷 테두리 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직사각형 컷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 컷을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콘티 위에다가 직사각형 컷을 그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만화를 그린다 할 때는 원래 테두리를 치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테두리를 왜 안 치고 그림을 그렸냐면 그림의 크기, 그림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각형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사각형의 모양을 잡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넣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오른쪽 왼쪽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이 웹툰이 와이드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오른쪽 왼쪽을 약간 여백을 남겨놓고 사각형을 쳤는데 지금은 사각형을 거의 오른쪽 왼쪽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위아래만 보이는 사각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와이드하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위아래도 너무 짧아요. 지금 200픽셀 이상씩 제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짧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컷으로 내가 컷을 만들겠다 하는데요. 여기 도구 속성에 가면 선택 중인 폴더에 추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 아마 폴더 신규 작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신규 작성을 눌러서 선택 중인 폴더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좀 다른데 한번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폴더 신규 작성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긋는 겁니다.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 정도 크기를 그어서 이 콘티에 있는 그림을 전반적으로 다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뒷 배경이 보라색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도 뭐 물론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크게 잡아볼게요. 좀 크게 다시 이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컷과 아래 컷은 어때요? 위에 컷은 직사각형 컷이 좌우가 좀 남았고 아래 컷은 좌우가 없죠? 예, 이 좌우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사각형 긋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좀 놀라는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림이 다 사라지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에를 보시면요 이렇게 폴더 두 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컷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폴더 두 개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저 밑으로 내려가 있다. 이 밑으로.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야만 이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컷이 두 개가 생겼어요. 지금. 그 폴더가 두 개 생기는 바람에 자, 위에 먼저 했던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레이어 4로 이동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요. 자, 어때요? 사각형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인데 또 밑에 사각형을 하면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사각형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미리 그려놨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위로 올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한 화면 약 한 15,000 정도 되는 길이의 웹툰을 만든다 생각하면 이 폴더가 적어도 10개 정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와 10개 정도 생기면 여기가 칸이 좁아서 한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제가 율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 커서는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위로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어, 다시 컷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봤을 때는 이 사각형이 약간 어, 그 여러분이 쓰는 펜이 만약에 5픽셀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픽셀 이상을 쓰는 게 훨씬 더 사각형한테는 그 그림이 차이 나 보이겠죠? 한 6 정도 해서 1포인트 정도 차이 나도록 픽셀을 해서 사각형을 긋게 되면 그림보다는 약간 두꺼운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형의 효과 때문에 분절된 컷의 길이가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두껍게 1픽셀 정도 늘려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선택하셨고 브러쉬 크기를 6 정도로 했죠. 저는 지금 이게 5 정도 됐었는데 6 정도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폴더 신규 작성을 추가 방법을 선택 중인 폴더의 추가로 바꾸겠습니다. 예, 바꾸면 선택 중인 폴더의 추가로 바꿨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이 정도로 그어볼게요.
자, 하나 그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레이어 환경을 보면요. 예, 이렇게 하나 생겼죠? 예, 또 하나 생기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생겼습니다. 이 하나 안에서, 하나의 폴더 안에서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 4에다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펜으로 그리면, 아까는 이렇게 그려졌죠? 예,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밑에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서 쓰시면 되고, 레이어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이 안에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그린 그림은 이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이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레이어 4보다 위쪽으로 올려놔야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쭉 올리면 이 빨간색 그 사선이 보일 때, 직선, 요 화면 보이죠? 요 화면이 보일 때 이게 누우시면 그 위로 올라옵니다.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예, 그림을 더 추가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요 칸과 이 칸하고 위 칸하고 아래 칸에서 이 칸세가 좀 좁다,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요. 야, 여기서 왼쪽 메뉴에 보면은 조작 메뉴가 있습니다. 이 조작 메뉴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여기 오브젝트 레이어 선택, 라이트 테이블, 타임라인 편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레이어 선택은 이 레이어가 많을 때 우리가 레이어 선택을 해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레이어 선택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만약에 찍혀 있다, 용지에 찍혀 있다. 그런데 난 요걸 찾고 싶다. 내가 지금 스케치한 것을 찾고 싶다 하면요. 포토샵은 여기서 이동 키를 눌러서 누르면 바로 보이는데, 지금 이 클립 스튜디오는 레이어 선택을 가서 조작 메뉴에 레이어 선택을 가서 이렇게 한번 약간 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긁어주면요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여기 이동한 게 보이죠? 근데 여기에 채색을 하거나 뭐 효과를 주거나 하면 그게 다 찍혀요. 여러 개가 레이어가 선택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면서 선택을 다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 이외에 지금 사각형이나 그 외에 소재들 같은 걸 이용할 때 오브젝트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컷 테두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브젝트를 누르고 여기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점. 9개의 점이 찍히죠? 예, 이걸 가지고 테두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좌우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면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식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죠. 여기를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아래쪽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도 하고 저는 조금 더 줄여서 이 칸과 칸셀을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위에도 약간 줄여서 이 정도로 보이고요. 자, 칸과 칸세가 너무 좁으면 그림을 읽는 데 있어서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만화책이면 한 페이지에 6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화책은 호흡이 짧아도 한번 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웹툰은요 위에서를 쭉 내려가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칸셀을 넓혀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읽는데 바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숨 쉴 틈을 줘야 돼요. 그 틈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감정이입이나 몰입이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칸셀을 적어도 200픽셀 이상을 띄어서 보여줘야 되고, 주제가 바뀌거나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더 많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보았을 때 이 칸셀을 통해서 뭔가 바뀐다, 뭔가 환기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그 만화 출판과 웹툰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칸셀을 잘 이용해서 써야 되고요. 칸셀을 더 넓히는 이유는 그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말풍선을 이 칸셀 쪽에 위치를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을 훼손시키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화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칸셀을 좀 더 벌려 놓고 화면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가 사각형으로 화면을 만들어서 끝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이 위에다가 이제 펜 터치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러프라는 요 폰티에서 자, 위에다가 펜 터치를 할 거니까요. 여기에 위에 보면은 레이어 속성에서 그 신규 레스터 레이어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신규 벡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신규 벡터 레이어를 오늘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신규 벡터 레이어를 누른 후 그러면 오른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레이어 5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펜 선이라고 쓰겠습니다. 펜선. 펜선이라 쓰고 여기 벡터 레이어는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그림이 뜹니다. 이게 이제 벡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벡터 레이어 그리는 거를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왜 벡터 레이어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알아보는데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벡터 레이어로 또 안 하고 레스터 레이어로 그리는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 레이어가 좀 더 기능적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레스터 레이어로 그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펜선을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대고 그대로 위에다가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러프가 이게 너무 진하다 그러면 위에 불투명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좀 줄여요. 줄여서 한 30 정도 만들어서 자, 위에다 펜선을 놓고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펜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도 나 지금 그릴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안 돼. 그러면 요 밑에 펜선 있죠? 요 밑에 있을 거예요. 펜선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예, 정답도 제가 알려드렸죠? 예, 여러분 스타일로 아마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난 그림이 지금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밑에 찾다 보면 펜선이라고 있어요. 펜선을 이렇게 옮겨서 위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위에다 대고 그림이 훨씬 더 기존에 있는 그림의 스케치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벡터로 그린 거죠. 이 벡터. 이 벡터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위에도 복사 붙이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특성을 먼저 알아본 다음, 이래서 벡터를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근데 뭐 벡터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고 이거 정말 기능이 괜찮네 그러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스케치 한 것 때문에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죠, 벡터가? 예, 여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는데 러프에서 얘를 이렇게 숨김으로 해놓으시면 뷰를 숨김으로 하면 이게 벡터만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자,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죠.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잘 그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쟤는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나는 좀 그림이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림을 덜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릴수록 그림은 늘어요. 근데 천재들을 제가 몇 명 봤는데 눈으로 학습해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외워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고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재성이 있는 그런 분들 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많이 그릴수록 그림의 실력이 는다. 글씨체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계속 쓰다 보면 그 내가 자꾸 잘 쓰기를 원하고 계속 그 글을 쓰다 보면은 글씨체도 예뻐지잖아요. 근데 그림은 계속 그리면
그림이 예뻐지는 게 아니고 자기 그림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 그린 그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그림체로 나한테 맞는 그림체로 점점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림이 다 다른 거죠. 누구나 그림을 다 다르고요. 내가 똑같이 쫓아 그리면 눈에 띕니다, 이게 쫓아 그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림체로 그리고 싶다면 계속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고 어 시간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게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왜 중도에 그만두냐면요. 그림 그리기가 안 돼서 그래요. 평상시에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야 이 그림 그리기를 늡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그림도 그리죠. 재미가 없는데 웹툰 작가 하겠다, 만화 작가 하겠다 이러면 힘들죠. 재미가 있어야지.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재미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극복이 안 되는 분들이 그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도에 그냥 탈락을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림 그리기가 재미없어서 그래요. 이 재밌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도 터득을 해야 되는데 이 재밌게 그리려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림의 발전. 계속 내가 그리면서 '와 내가 그린 게 이렇게 더 잘 그려졌네.'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연습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놓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 봅니다. 매일매일 그려 보세요.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 장 이게 넘길 때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그림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놓고 계속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걸 10번 이상 반복해 보면 또 같은 날 반복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전날은 이거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려 보고 또 하루 뒤에 그려 보고 이렇게 그려 보는 겁니다. 이 동일한 시간 24 시간 이내에 그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똑같은 그림은 좀 뒤로 가서 그려 보면요. 어 생각을 하고 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냥 그림을 막 그려요. 손이 먼저 가죠, 생각보다. 손이 먼저 가다가 두 번째 그림을 보고 그릴 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표정보다는 요런 표정이 어떨까? 이 포즈보다는 요 포즈가 어떨까?' 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하게 되죠. 이거를 계속 10번 이상 해 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어 조화롭게 그려지는데 아마 모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계속 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 그 1년 전에 그린 것하고 지금 그린 그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점점 그림을 잘 그리게 되거든요. 이 웹툰 작가들이 올려놓은 웹툰 연재를 보더라도 뒤로 갈수록 점점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잘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인제 나이가 자꾸 먹음으로써 그림이 고착화돼서 '내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 남의 그림보다 내 그림이 훨씬 나은 것 같아.' 해 가지고 그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뭔가 주관적인 그림이 돼 버리죠. 그 뭔가 객관적인 그림이 되려면 다양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인제 우리한테는 인제 필요한데 이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하죠.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잘 먹어야 그림도 잘 그려진다. 그래서 막 '아 그림이 너무 짜증나.'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고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그리는 데서 제가 목표를 두고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제가 요리사를 하나 그려 놓은 요 화면은요. 목표를 그린 거예요. 목표를 하나 주제를 정한 거죠. 예. 조미료를 뿌리는 요리사를 하나 그려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어 이 툴의 기능을 더해서 여러분 그림을 좀 더 빛나게 해 보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같이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선을 여기다 올려 놓으면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찍히죠. 여기 요 부분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 놨죠. 근데
이게 여기 부분이 약간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림이 좀 연결이 안 됐죠? 자, 이거는 벡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자, 벡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해서 그린다면, 자, 이게 벡터죠. 지금 벡터 레이어인데 위에 보면은 오브젝트 도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제어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잡기 도구가 있고, 선폭 수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 많은 도구들을 벡터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 이게 우리가 아까 그렸던 스케치로 가서 보면 여기 없죠? 여기 위에 레이어 속성이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펜선에 가서 벡터 레이어에 가면 여기 도구 내비게이션이 떠요. 이게 일반적인 레스터 레이어와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오브젝트 도구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왼쪽에 도구 메뉴에 있습니다. 도구 메뉴. 이걸 눌러도 도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오브젝트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예, 선별로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연결 안 된 거 있죠? 이걸 끌면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이 약간 흐트러진 거 있으면 얘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어창 도구입니다. 제어창 도구를 딱 누르면 자, 왼쪽에 속성이 굉장히 많이 떠요. 예, 저도 이걸 안 써봤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벡터선 잡기가 있습니다. 잡아볼까요? 자, 잡았습니다. 자, 움직이죠? 예, 벡터선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움직이고, 여기 선이 부족하니까 얘를 끌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내가, 그림을 또 펜으로 그리지 않아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벡터선 잡기. 여기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약간 이렇게 놔도 이렇게.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하면요. 어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처음과 끝선. 자, 끝선을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막 길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벡터선 단순화는요, 선을 여러 번 그렸을 때, 이 단순화를 눌러서 이렇게 해보면요, 선이 단순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예, 단순화되죠? 그 다음에 벡터선 연결은,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한번 끊어서 그린 거 있죠? 끊어서 그린 거, 이런 걸 연결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연결하기가. 그래서 끊어진 거를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여기가 약간 끊어졌죠? 선과 선이 약간 끊어진 걸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도 끊어졌죠? 이거 일부러 끊어뜨린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붙어요. 왜냐면요. 선하고 선 사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붙여줍니다. 얘는 어때요? 얘는 마주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하게 하면 이렇게 진하게 끊으면 이 전의 선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약간 끊어진 거 내가 그리다 보니까 약간 끊어졌네. 이럴 때 그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연결해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디테일할 때 그릴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폭 수정을 가면요. 이 선폭 수정은 여기 밑에, 요 밑에 있어요. 이 도구 속성에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선폭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 선폭이 요 아래 선보다 두껍거나 얇을 때 선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일정 굵기로 하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여기를 일정 굵기로 하기로 해볼까요? 3으로 했습니다. 제가 쫙 이렇게 해보면요. 선이 일정하게 돼요. 3으로. 자, 이렇게 일정하게 되죠. 그러면 P랍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여기도 사라져 보게 해볼까요? 이렇게. 네, P랍 효과가 사라지고 일자선으로 바뀝니다. 대신 선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P랍을 들쑥날쑥하면 이 선이 이렇게 들쑥날쑥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일정 굵기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레스터 레이어도 있는데 레스터 레이어는 일정 굵기로 하기가 안 돼요. 레스터 레이어는 지정 폭이나 지정 폭으로 넓히기나 좁히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굵기가 안 돼요. 자, 레스터 레이어로 한번 가볼까요? 자, 러프가 레스터 레이어잖아요. 자, 보시면
자, 러프한 일정 굵기로 가서 자, 선폭 수정을 갔습니다. 자, 보세요. 일정 폭으로 넓히기와 일정 폭으로 좁히기밖에 안 되죠. 요 밑에는 다 비활성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 레이어가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사실 레스터 레이어로 많이 그리긴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처음 이거를 접하는 분들은 벡터 레이어로 하면 좀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니까 좋겠죠. 밑에 브러쉬 크기는 이거는 이제 여기 이게 범위입니다. 범위. 얼마나 범위라고 그냐죠. 선 전체 처리하면 선 전체가 이 크기로 다 변해버려요. 와, 나 1포인트로 하고 1픽셀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1픽셀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요. 1픽셀로 다 바뀝니다. 이 선 전체 처리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선 전체 처리에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쭉 그었던 거 있죠? 내가 한번 그었던 선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두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근데 1픽셀이 돼버리죠, 이렇게. 그럼 픽셀이 완전 다르죠? 저 크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렸던 피라비가 사라져 버립니다. 1픽셀로 줄었기 때문에. 자, 1픽셀로도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1픽셀로 많이 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약간 피랍을 주면은 약간 요 그림의 생기가 돌기 때문에 피랍을 잠깐 넣은 상태에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선폭 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 잡기 도구였죠. 아까 다 잡았죠? 선 잡기.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선폭 수정이었죠. 이렇게 예, 선폭 수정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선폭 수정 밑에 보면은 벡터선 다시 그리기도 있어요. 벡터선 다시 그리기. 자 벡터선 다시 그리기, 폭 다시 그리기 뭐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요. 벡터선 이렇게 해보면 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선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벡터 선폭 다시 그리기 하면 이렇게 선폭 너무 크게 있네요, 제가. 크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0.5예요. 자, 제가 5 정도 늘려볼까요? 자, 기존에 그렸던 선을 따라서 다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요 그림 요거랑 요 부분 벡터선 다시 그리기랑 벡터선 폭 다시 그리기를 이용하면 피랍의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피랍이 느껴지죠? 더 강하게. 요 안쪽에서 좀 두꺼운 선은 어디일까요? 이 머리색이 머리 안쪽에 있는 선이 좀 얇아야 되니까 바깥에서는 좀 두껍게 하면 이렇게 약간 두껍게 표시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좀 더, 이 안쪽의 머리색이 좀 더 얇아 보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를 줄 수가 있다. 여기 너무 많이 줬네요. 제가. 이게 약간 요 정도만 주면 되겠죠. 이렇게 기존에 그렸던 선을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피라비 효과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 때 이런 걸 쓰면은 좀 더 효과가 드러난다. 네, 이렇게 외곽선 같은 경우는 조금만 두껍게 하면 훨씬 더 그림이 좀 더 살아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벡터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벡터로 하면은 내가 좀 그리지 않아도 그림을 좀 더 바꿀 수 있고 예, 괜찮겠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선폭 수정 옆에 보면 잡티 지우개도 있어요. 잡티 지우개. 뭐 잡티 같은 거 지운다는 건데 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펜선에서는 안 되죠, 지금. 이 러프에 가서 여기서 하면 잡티 지우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능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잡티가 있을 경우에만 쓰면 되는데 특히 그림, 사진 같은 거 가져왔을 때 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선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채색. 자, 채색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밑색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채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채색을 좀 효과적으로 넣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것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도 한번 채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가 흑백으로 먼저 넣어볼게요. 이 채색을. 내가 이게 흑백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흑백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러프 이 레이어에서 하나 누르시면 레스터 레이어를 누릅니다. 자, 이 펜선에서는 이 채우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벡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펜선에 있을 때, 여기 벡터 있을 때, 이 브러쉬로는 채울 수가 있는데요. 이 브러쉬가 아닐 경우에 채우기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레스터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흑백, 흑백을 할게요. 흑백? 흑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 하나씩, 흑백에다가, 아니, 흑백으로 쓰죠. 뭐. 흑백, 흑백, 채색하겠습니다. 이게 더 낫겠죠? 자, 흑백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씩 이런 회색으로 채색해 볼게요, 제가. 자, 옷은 회색으로, 너무 진하네, 옷이. 자, 이렇게 칠합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칠하고 있어요? 하나씩 누르고 있죠? 포토샵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자, 이거를, 어, 이 클립 스튜디오는 왼쪽 버튼 누르고 쭉 긁으면요, 갑니다. 드래그해서 채색이 가능해요. 예. 저도 자꾸 그렇게 채색을 안 하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해서 드래그. 이렇게 해서 채색이 가능한데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찾아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채색을 했는데 어때요? 여긴 채색하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여기 왼쪽 전경색과 후경색 밑에 보면 투명색이 있습니다. 투명색으로 칠하면 또 이렇게 사라집니다. 투명색이라는 기능을 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시 스포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안 된 채색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채색을 하면 되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채색이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채색 안 되는 구간은요. 자, 여기서 제가 편집 레이어만 참조했으면 이거 아마 다 칠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거를 편집 레이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다른 레이어 참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채색이 좀 된 겁니다. 저렇게 채색했고요. 여기 좀 안 된 부분들이죠. 이렇게 안 된 부분들. 이런 거. 특히 빗금 있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겠죠. 채색이. 자, 여기 부분을 칠할 때는요. 에어싸고 칠하기를 합니다. 에어싸고 칠하기. 이렇게 에어싸고 칠하기 해볼까요? 제가. 네, 칠해지죠. 이렇게. 이것도 에어싸고 칠하기. 여기도 에어싸고 칠하기. 자, 에어싸고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채색을 할 때요. 다른 레이어로 채색할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펜선입니다. 여기를 제가 하나 잠깐 뚫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지우개로 이 부분을 약간, 그림을 약간 뚫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뚫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 뚫은 상태에서 이 레이어죠? 예, 여기서, 이걸 제가 흑백, 그것도 너무 컨트롤 Z를 많이 해버렸네. 흑백, 채색. 자, 레이어에서 채색을 해볼게요. 자, 채우기를 누르고, 자, 이렇게 채색을 딱 하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긁어도 여기가 이렇게 나가지 않죠? 예, 조금 나가다 말았죠?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틈닫기를 눌러서 그래요. 틈닫기에 인디게이터를 너무 다 늘려놨죠, 제가? 이걸 한번 꺼보고 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린대, 이렇게. 예, 포토샵이 이렇죠. 조금만 뚫려 있어도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클립은 틈닫기 기능을 이용해서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 있는데요. 한 요 정도 누르고 해볼까요? 3번 정도 넣고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런 게 많으면 더 많이 늘리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채색이 조금밖에 안 돼요. 자, 여기가 다 안 되죠, 지금. 예,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놓고 하는 게 영역을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주는데, 여기 지금 또 채색이 안 돼 있죠. 여기 부분. 흰색으로 돼 있는 거는 다시 여기로 가서 채우기로 간 다음에 에어싸고 칠하기 해도 되고요.
덜 칠한 부분 칠하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도 치우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안 돼 있는 채색을 또 다른 레이어 참조 눌러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뚫려 있는 것도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훅 들어간 거, 이것도 투명색으로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자, 투명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좀 안 돼 있는 부분들 다시 에어사고 칠하기 하거나, 자, 에어사고 칠하기 안 되네요. 더 칠한 부분 칠하기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나 봐요. 자, 다시 스프레드 찍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지죠? 자,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이 투명으로 해놔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투명했더니 에어서브 칠하기 아니라 투명으로 자꾸 빠지네요. 자, 덜 칠한 부분, 에어서브 칠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칠해주면은 안 칠해졌던 부분들이 칠해집니다. 이렇게. 이 끝부분이 약간 한 픽셀씩 칠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안 칠해졌네. 이거는 그냥 다른 레이어 참조로 칠했다가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가 칠해지지 않았죠. 이거는 에어사브 칠하기를 하거나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치우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칠한 걸 보면 이게 꽉 찼죠? 자, 제가 이걸 투명으로 지워보겠습니다. 이걸 투명으로 이렇게 지워보면요. 자, 이걸 지우고 자, 여기를 칠할 때 자, 다시 색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 영역 확대 축소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이걸 15로 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줄여볼게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칠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칠해줘요. 자,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칠해집니다. 자, 영역 확대 축소가 마이너스로 가면 어떠냐? 이 선 사이를 간격을 벌려줍니다. 그러면, 자, 이 선을 약간 스며들게 하면 훨씬 더 채색이 깔끔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15 정도 해놓은 겁니다, 지금. 15 정도 해놓고 이렇게 칠하면요. 이 사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꽉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채색이 된다. 조금 더 늘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요. 일단은, 너무 선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10이나 15나 20까지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흑백을 하나 채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얇게 한번 여기를 채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좀 얇죠? 예, 그리고 머리색은 조금 진하게 해볼까요? 우리가 채색하는데 순서는요. 피부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머리색 칠하고 그다음에 옷색을 칠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꾸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조금씩 튀어나가죠? 이거 많이 튀어나가네요. 여기 이거 막혀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투명으로 지우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펜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투명이 아니죠. 지금 여기 눌러놓고 이렇게 한번 아이고 너무 나갔죠? 지금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투명이라도 되고 지우개로 지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칠했고 이 부분도 채우기에 가서 에어사고 칠하기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 부분도 칠하고 이 부분도 칠하고 이렇게 칠했죠? 그럼 눈썹도 비슷하겠네요. 눈썹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레이어로 칠해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이게 빗금이 많다 보니까 잘 안 칠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에어사고 칠하기를 해볼게요. 에어사고 칠하기 이렇게 에어사고 칠하기 하니까 선이 두꺼워집니다. 그죠? 너무 파고든 것 같아요. 10을 좀 줄여서 3 정도 해볼게요. 그래도 많이 파고드네. 좀 파고드네요. 그죠? 예.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해야겠네요.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하면은
예, 그렇게 살짝 칠하면 되겠죠?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제가 칠했습니다. 그럼 눈동자도 칠하죠, 뭐. 이렇게. 자, 다 칠했습니다. 그럼 코시염도 있었네. 코시염을 또 칠해보겠습니다. 코시염을 칠해볼게요. 칠해보고, 얘도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칠하겠습니다.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제가 칠했죠? 자, 이렇게 칠해놓은 상태에서 피부색은 좀 얇게 칠해보겠습니다. 피부색은 얇게. 더 얇은 피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귀가 여기 있었네. 자, 칠했는데 약간 좀 벗어난 것들은 지우개로 지우거나 아니면 투명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투명으로 이렇게 하고, 이 펜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때요? 눈은 흰색이잖아요. 흰색을 스토이드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 흰색을 칠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투명색으로 칠하면요, 나중에 흰색이 사라지고 투명색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눈까지 칠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칠하지가 않았네. 여기도 칠해지지가 않았네요. 그죠? 여기도 칠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칠해보고,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이렇게, 자, 깔끔하게 메꿔보겠습니다. 자, 메꿨습니다. 이렇게. 자, 네, 이 정도만 메꿔보죠.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글레이징 기법은 물감을 묽게 희석시켜서 그 위에다가 얇게 덧칠하는데, 그 희석시킬 때 이게 마르지 않으면은 물감이 섞이니까 완전히 말라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글레이징 기법을 이 클립 스튜디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흑백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난데요. 편집 메뉴로 가면 여기 변형에 가면 여기 색조 보정에 갑니다. 색조 보정에 가면요. 다른 메뉴도 물론 해볼 건데 이 톤 커브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편집의 색조 보정의 톤 커브. 자, 톤 커브로 가면요. 여기에 보면 RGB가 있고 누르면 레드, 그린, 블루가 있습니다. 자, RGB에서 한번 이거를 톤 커브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엷어지기도 하고 진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레드를 한번 해볼까요? 레드 계열로. 자, 레드 계열로 하면요. 이렇게 레드 계열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좀 내리면 좀 다른 색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린 기능을 해볼까요? 그린. 약간 색을 통일해서 그린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자, 블루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릴 때, 어, 요 색하고 요 색을 다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상을 나눠 놓게 해보면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편집의 색조 보정에서 이 톤 커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흑백을 칠했지만 이런 식으로 색상을 또 만들 수 있다. 이건 뭐 글레이징 기법이긴 한데 위에다 덧칠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실제 덧칠하진 않았죠, 우리가 지금. 그냥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거죠. 저기 펜선으로 다시 가서 이 펜선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여기 펜선 찍었죠, 제가. 찍은 상태에서 여기 펜선의 아래쪽에 내려가면요.
안티 에얼리어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없음, 두 번째는 약간 약하고, 두 번째는 중간, 세 번째 중간, 네 번째는 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선의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많이 찍어 놓거나 두 번째 찍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그 스패너 같은 그런 그 아이콘이 있어요. 이 스패너 아이콘을 언제 사용하느냐 네, 궁금하죠? 이 스패너 아이콘을 딱 누르시면 뭔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쭉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다양하게 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보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나머지는 제가 브러쉬 크기를 누르면 이제 크기를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잉크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색 변화라든지 이런 거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벡터에서 좀 효과적인 건 뭐냐면 이 보정입니다. 보정. 그래서 이 보정이 뭐냐면은 이 후보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선을 매끄럽게 수정할지 여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얘를 체크해 놓고 요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요. 훨씬 더 그 보정이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경우가 보정돼요. 자, 해볼게요. 자, 이걸 체크 안 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기서 자, 펜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일부러 제가 삐뚤빼뚤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표현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스패너를 누르고, 스패너 아이콘을 누르고, 이 보정에 가서 후보정을 체크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서, 어, 보였나요? 나 방금 눈을 깜빡거려서 못 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굉장히 매끄럽게 해주죠. 이것은 후보정을 체크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야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지? 이런 그림 있죠. 이것은 이런 후보정 기능을 체크해놓고 그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스패너 기능에 이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좀 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손떨림 보정은 어, 천천히 쫓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후보정으로 체크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보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베터 흡착 이 부분도 요거를 안 하고 해볼게요. 안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네, 벡터를 흡착해 놓으면요. 어, 선이 정확히 겹쳐져 있고 이건 뭐냐면 요거를 안 하고 그리면 제가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요. 우리가 그릴 때 이게 약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그리죠. 네, 벡터 흡착을 해놓고 그리면 이렇게 해놓고 약간 떨어져서 그릴 때 이어줍니다. 이렇게 못 보셨나요? 다시 자 이렇게 하고 그렸죠.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옆에다 그려도 흡착을 해주는 거예요. 흡착. 예. 한글이 좀 어려운데, 이제 붙여줍니다. 예. 내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릴 때 많이 써요. 내가 동그라미 머리를 그린다.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약간 옆에 좀 떨어뜨려서, 너무 붙였네.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흡착해준다. 이거죠. 자, 요 기능들 어떻습니까? 예, 펜선으로 했을 때, 요 벡터 레이어를 했을 때 쓰는 기능치고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펜선에서 펜을 눌러야 되는 딴 걸 눌렀네. 펜을 누르시고 여기 스패너 기능을 가서 보정에 간 다음에 여기에 후보정과 벡터 흡착을 해놓으시면요. 훨씬 더 예, 그림 그리는데 유리하다. 예. 자, 여러분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유리하게 그리실 수 있다. 지금 그리시는 게, 나 그림이 여기서 뭐 끊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다 흡착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후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여기 펜을
액정에다 그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요.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색상을 칠하긴 했는데 어때요? 색상이 좀 원활하지 않네. 이게 나는 피부색부터 칠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피부색부터 칠하고 그 다음에 머리색 그리고 옅은 색부터 짙은 색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흑백 채색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눈을 끄시고 뷰를 끈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만들까요? 피부색 만들었고요.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뭐 만들까요? 머리카락색. 그러면 또 하나 더 만들죠. 예, 옷색, 옷색. 또 뭐가 있어요? 앞치마가 있네, 앞치마. 저 일부러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네 개로 나눠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채색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색을 해보면 되는데요. 피부색하고 머리색을 해보고, 옷하고 앞치마는 여러분 원하는 색으로 해보세요. 자, 저는 피부색을 할 때 왼쪽 서클, 예, 컬러 서클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하고 노란색 사이를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 제 여기를 올려서 위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환한 쪽으로 올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명도와 채색의 그 명도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그걸 볼게요. 자, 명도는요, 높을수록 환해집니다. 예, 채도는요, 높을수록 쨍하게 돼요. 낮을수록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명도와 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느냐인데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예, 명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채도는 낮게 갑니다. 이쪽으로 가야 채도가 높아져요. 이게 원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채도를 낮추는 거고 명도를 높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명도를 높게 하고 채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눈이 덜 아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어, 오래 봐도 좀 몰입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명도를 높게 하고 자 명도를 높게 하고요. 또 높은 쪽으로 갑니다. 채도는 낮게 하고 요거를 명심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몰입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명도를 높게 하고 채도를 낮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약간 채색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채우기를 간 다음에요. 자, 피부색이니까요. 피부색을 채워보겠습니다. 피부색을 제가 채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채워보세요. 피부색을. 자, 이렇게 채웠죠? 피부가 또 뭐가 있나요? 손가락도 있죠? 네, 손도 채워보겠습니다. 물론 이 손톱은 조금 더 다르게 칠해야 되지만 그냥 한 톤으로 해볼게요. 다 칠했죠? 네. 여기서 좀 잘못된 채색이 있나 찾아볼게요. 여기 좀 덜 됐고 덜 된 부분도 여기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에어사고 칠하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채우면 되겠죠? 여기도 채워야 되고 여기도 채워야 되겠네요. 여기 이런 부분 채웠고 여기에 지워야 될 부분은 좀 지워야겠죠? 이렇게 네, 지우겠습니다. 지웠고 그 다음에 눈 부분은요 원래 따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냥 흰색으로 눈 요 부분을 흰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제가 자, 눈동자도 그냥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칠했고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아마 요 부분 이게 아마 피부색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지우개나 투명으로 지워서 요 부분의 경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우개를 대는데 제가 자,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요 정도 경계를 좀 비워줬고요.
자, 이렇게 칠한 상태에서 지금 피부색만 칠했죠? 예,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머리카락색을 또 가서 칠하겠습니다. 머리카락색. 자, 머리카락색은 뭐 밤색, 약간 좀 튀는 붉은색 계열로 해보고 싶어. 붉은색. 그럼 약간 요 색으로 한 다음에 이제 명도를 좀 낮춰야겠죠? 그다음에 채도도 좀 높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색에서 제가 머리카락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머리카락색을 쓰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너무 번지니까 이거는 제가 일단 칠해 보겠습니다. 그냥. 자, 일단 칠했고요. 이렇게. 네, 여러분도 이렇게 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칠했는데, 자, 우리가 요거랑 머리카락 색하고 비슷한 색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코수염하고 눈썹 있겠죠. 눈썹. 이것도 칠해볼까요? 코수염하고 눈썹을 저는 그냥 펜으로 칠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눈동자 어때요? 눈동자. 눈동자도 그렇겠죠? 아, 한 바퀴 돌아갔네. 자, 눈동자 이렇게 칠했고 여기도 이렇게 칠했고 눈동자 색도 똑같은 색으로 칠했는데 좀 더 진한 색으로 칠하는 게 좋긴 합니다. 좀 더 진한 색으로. 네, 코수염 색도 그냥 전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안 된 부분 조금 더 칠하고 여기까지 칠했죠? 자, 그럼 머리카락색에다가 제가 뭘 했나요, 지금? 눈, 눈동자랑 그 다음에 여기 눈썹, 콧수염까지 다 제가 지금 머리카락색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은 또, 안 돼 있는 부분은 피부색이 안 돼 있네. 피부색을 또 칠하고 머리카락색에다 찍은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제가 칠할게요. 자, 이렇게 칠했죠? 네, 칠하고. 자, 제가 지금 머리카락하고요, 피부색만 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옷색은 어떻게 칠할 것인가, 옷색. 자, 이거를 되게 조화롭게 칠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요, 색상을 칠할 때 이 중간색을 칠하면 훨씬 더 조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깔맞춤이라고 하잖아요. 왜 대부분. 이게 뭐 이렇게 맞춰서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색상을 잘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머리색을 이렇게 했으니까 난 머리색을 위주로 약간 좀 색상을 맞추고 싶어. 그러려면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색은 뭘로 할까? 이 색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색이 있겠죠? 약간 나는 파란색 한번 해보고 싶어. 파란색. 이 사람은 파란색 입혀보고 싶어. 한번 이 정도 놓고요. 파란색을 여기다 찍지 않고 여기다 찍겠습니다. 제가. 네, 요 색을 놓고 싶어. 그리고 이 앞치마는 조금 뭐 이렇게 노란색 위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조합이 좀 맞나?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칠합니다. 근데 뭐 다른 데 있어서 뭐, 예, 다른 그림을 첨부해서 칠할 때도 있고 한데요. 만약에 마음속에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옆에다가 색상을 칠해 놓습니다. 먼저 칠해 놓고, 전 지금 머리카락 색에다 칠했네요. 이거를, 예, 머리카락 색이니까 그냥 냅두고. 자, 우리가 옷색이니까 옷색을 눌러볼게요. 옷색 누르고,
스포이드로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고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색이고 이게 두 번째 색이죠. 자, 여기서 이거를 섞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조화롭게 보이려면 이 컬러 서클에 있는 요 메뉴에서 이 영역에서 누르시면 여기에 중간색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색. 예, 중간색을 딱 누르면요. 이렇게 뜹니다. 예, 왼쪽에 있는 거는 빛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그림자입니다. 예, 그림자가 이 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자는 무슨 색이에요? 그림자는 검은색이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 검은색이 되죠. 흰색과 검은색인데 이거 왼쪽은 빛, 오른쪽 하단은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어디를 찍느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위에 이 부분 있죠? 이 파란색 계열을 찍어서 위에다가 찍어요. 그 다음에 또 노란색 부분을 찍어서 아래다 찍고요. 이렇게 찍으면요. 이렇게 색이 나옵니다. 요 색의 요 중간 색들 있죠? 요 색들을 찍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몇 개 찍어볼게요. 제가. 자, 뭐 제가 대충 찍었습니다. 자, 요 색 있죠? 지금 내가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요. 이 색을 쓰더라도 하나는 이쪽 색을 쓰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컬러 서클에 가서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하나 색을 이걸로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색을 이걸로 쓰기보다는 여기 있는 색상을 써라. 중간색. 이걸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옷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옷색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중간색 사이로 찍으면 요 색이 찍히겠죠? 요 색을 찍고 이렇게 찍어 보면요. 좀 뚫려서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자, 요런 색으로 찍히겠죠? 네, 요런 색으로 찍힙니다. 자,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컬러 서클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요. 이 노란색보다는요. 여기에 반대쪽, 반대쪽 가면 요 색이 찍힙니다. 요 색. 여기 보이죠? 요 색이 대비색이에요. 그래서 대비색을 옆에다 찍어볼게요. 그러면 요 파란색 계열의 요 색이 대비색은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보다는 요 대비색을 위주로 중간색을 찍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중간색을 찍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요. 요 대비색하고 요 대비색이 위아래로 찍혔죠. 그럼 요거랑 여기 중간색을 찍어볼까요? 이 정도 찍어서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옆에다가. 자, 이렇게 칠하면요. 자, 이쪽에 가깝게 찍어볼게요. 대비색이니까. 자, 이 정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색보다는 요 색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여기 색깔에 지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치마 색은 요 색으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훨씬 더 색상을 생각한 것보다는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안정된 느낌의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안 칠한 것만 제가 칠하고 오겠습니다. 옷색에서 안 칠한 부분만 조금 칠하고요. 자, 여기도 앞치마 색도 안 칠한 게 있네요. 안 칠해진 거 약간 칠해보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색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 야, 내가 이 색상을 여기 컷에 쓰고 다음 컷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색상을 저장해 놓으면 훨씬 더 쓰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색상표를 여기다 만들기보다는 여기 안에다가 아예 만들면 어때요? 컬러 서클 있는 데다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쓰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또 찍히죠? 네. 안 된 부분 제가 좀 더 찍고 해보겠습니다. 아, 안 찍힌 거에 맞네요. 안 찍힌 거를 빨리, 어, 덜 칠한 부분 칠하기로 빨리 칠하고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이걸 왜 칠하느냐? 어, 알려드리려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뭐야, 명암을 넣을 때 이게 있으면 탁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제가 없애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색칠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컬러를 저장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또 쓸 때 편하잖아요. 자, 어디에다 하느냐. 여기 보면 컬러 서클에 여기 첫 번째 나의 컬러 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표준 컬러 세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에 가면요. 컬러 세트 편집이 있습니다. 예, 이걸 누릅니다. 누르면요. 여기 뭐가 창이 뜨죠. 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라데이션 툴. 자, 여기서 창이 뜹니다. 여기 뜨면 표준 컬러 세트가 있고 여기에 신규 설정 추가를 누릅니다. 누르면 신규 컬러 세트가 뜨는데 이거를 어, 제목을 쓰는 거죠. 이 작품의 요리사 컬러 세트 이렇게 합니다. OK를 누르면요. 요리사 컬러 세트가 비워집니다. 근데 이게 야, 나 눈이 침침해서 못 보겠다 이런 분들은요. 여기 눌러서 표시 방법을 좀 크게 하시면 커져요.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딱 찍으면요. 여기가 찍혀 있죠. 그러면 여기 컬러를 요 컬러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저 먼저 누르자마자 찍히죠? 스포이드를 누르자마자 여기 찍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가 스포이드에서 얻은 색 자동 등록을 해놔서 그래요. 이걸 체크 안 하면요. 이거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안 찍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서 찍히질 않아요. 이렇게 안 찍히죠? 예.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색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색 추가. 이렇게 안 찍힙니다. 이럴 때 여기 눌러서 스포이드에서 얻은 후 색 자동 등록을 하시면요.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다음에 찍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찍히는데 이것도 어떤 색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기에 눌러서 빵 조각 메뉴, 요 햄버거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표시 방법에 가서 리스트 소중대가 있어요. 그죠? 네, 리스트 소중대 중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뜹니다. 네, 대 누르면 엄청 커지겠죠? 표시 방법에 리스트 대를 누르면 더 커지죠? 여기다가 씁니다. 여기다 물었어요. 옷색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색.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는 피부색. 자, 이렇게 해놓고 지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면 이 PC에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PC에서는 그냥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PC에서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데 가서 쓰고 싶어. 다른 데 가서 쓰고 싶을 때는요.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에 저장이 있어요. 세트 내보내기. 컬러 세트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요. 이 컬러 세트 파일이 TLS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내가 내보내서 들고 다니다가 넣어서 다시 여기서 컬러 세트를 다시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가져오기에서 넣으면 이 컬러 세트가 떠요. 그럼 그때 컬러 세트를 가지고 막 편집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도 이 컬러 세트 찾으면 이제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게 이 부분이 왜 좀 마음에 안 들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지워놓고 할게요. 이거를 지우고 이걸 지워놓고 이 색도 지우고 깔끔하게 옆에가 좀 지저분했으니까요. 여기 컬러 세트에 넣어놨으니 뭐 색상표를 안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흑백 채색했잖아요. 이걸 켜요. 켜고 얘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줄이면 어때요? 예, 흑백을 우리가 글레이징 기법을 써서 톤 커브를 한 다음에 색상을 넣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색상을 조금씩 줄여보면요. 통일된 색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위에를 뭘 덮어 씌우면 색상이 좀 통일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레드, 뭐 그린, 블루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흑백 채색을 또 없애고요. 여기서 내가 뭔가 아직도 통일이 안 된 느낌이다. 그러면 한 번 더 통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레이어를 누릅니다. 예, 여기 레이어를 눌러서 얘를 이 레이어를 누를 필요 없는데 괜히 눌렀네. 자, 여기서 여기 흑백 채색을 제가 눈을 껐죠? 껐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라데이션 맵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색조, 채도, 명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밝기 대비나 색조, 채도, 명도로 좀 조절해 보고 해볼까요? 저 색조, 채도, 명도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약간 조절해 놓고 이렇게 채도, 예, 제가 아까 채도 이렇게 얘기했죠. 채도가 낮으면 예,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채도가 낮을수록 보는데 눈이 좀 덜 피곤하다. 그다음에 명도는 높을수록 환해진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더 환해지겠죠? 좀 더 환해지게 해볼까요? 이 정도? 너무 환한 거? 이 정도. 이 채도도 좀 낮춰서 조금 더 낮춰보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더 통일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색조도 조금 이렇게 늘리지 않고 좀 줄여보고요. 아, 색조는 많이 하니까 너무 색조가 나오네. 0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오케이 누르고 또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색조, 채도, 명도로 가서 밝기 대비로 간 다음에 밝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밝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조절되니까 얘는 취소하고 여기서 어,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지만요. 여기 있는 빵 조각 메뉴, 햄버거 메뉴 눌러도 됩니다.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에서 그라데이션 맵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 그라데이션 맵이 나오죠. 여기서 저는 여기 아마 여러분 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열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밤색 계열, 이 계열을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찍혀요. 몽땅. 이 찍힌 상태에서 약간 줄여주면 이렇게 또 계열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줄여야겠네요. 색상을 조금 다르게 보려면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그라데이션 맵으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 그라데이션 맵이 있지만 편집에도 그라데이션 맵이 있죠. 여기 색조 보정에 가면요. 그라데이션 맵이 있어요. 여기도. 근데 이거는 해당되는 이 앞치마 있죠? 예, 앞치마. 그다음에 옷은 옷.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다 찍어놓고 하면 얘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하면요. 이게 그라데이션 맵을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하면요. 얘만 이렇게 해봐요. 여기 바뀌죠? 바뀐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앞치마 색을 바꾸긴 했는데 이 색 자체의 원색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치마 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에 가서 그라데이션 맵을 누르시면요. 예, 여기서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합니다. 예, 만들고 해서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 계열로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이, 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전체가 다 지금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이걸 다 없애고 여기서 한다면 앞치마색만 한다면 여기서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집에 있는 색조 보정에 가서 그라데이션 맵을 하면요. 얘만 바뀐다는 거죠. 얘만 이렇게 여기만 바뀝니다. 자, 두 가지 형태예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한 요 정도만 만들어 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맵을 뭐 이용해도 되고 안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색조 보정 레이어 말고요.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에서 색조 채도 명도에서는 조금 조절해 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선 0으로 해놨더라도 채도를 좀 낮추고
예, 명도를 좀 높여서 약간 좀 보기 환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더 어, 만드는데 좀 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겠죠? 자, 요 화면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머리카락 색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라고 쳐요.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여기에 표준을 누르면 스크린이 나옵니다. 스크린. 그럼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이때 100% 스크린 찍히죠? 그런 다음에 위에도 여기 합성 모드가 스크린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서 자, 이 머리 색상을 스포이드로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 펜으로 이 스크린 되어 있는 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요, 빛이 확 들어오는 곳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디쯤 들어올까? 저 뒤에서 들어온다면 이 빛이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제가 머리카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선이 일자선으로 되죠.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은 스패너 아이콘에 가서 여기에 보정해 갑니다. 보정해 가가지고 후보정 있죠, 후보정. 얘를 체크를 없애고 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을 딱 맞춰주다 보니까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없애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약간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얘가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위에 그 투명도를 좀 낮추시면요. 빛이 좀 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있고요. 또 어디로 해야 돼요? 지금 옷색도 여기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오버레이로 해보겠습니다. 오버레이. 오버레이로 하고 얘를 또 옷색을 찍어 볼게요. 옷색을 스포이드로 찍고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옷색에 맞게끔 이렇게 이게 여기가 이제 환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은 여기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 좀 넣고 이런 데 좀 들어가면 어때요? 약간 이 빛을 받는 쪽이라고 보여지죠? 예, 이렇게 해서 빛 받는 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뭘 했나요? 우리가 저번에는 명암을 했죠. 명암을 제가 3D 캐릭터를 뽑아서 명암을 해봤는데 그렇게 명암하셔도 되고 그냥 느낌에 흰색이 빛이 들어오면 빛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한번 명암을 해보면 하이라이트 위에다가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명암 명암이라고 하지 고 그림자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림자라고 한 다음에 표준을 뭐로 바꿨나요? 저번에 곱하기로 바꿨죠.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옷이죠, 지금. 옷에서 이렇게 찍어서 명암을 하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그림자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명암이 칠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밖으로도 나가죠. 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지워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 뭘 쓰냐면은, 투명 픽셀 잠금이나 이 클리핑을 쓰면 됩니다. 투명 픽셀 잠금 한번 다시 해볼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투명 픽셀 잠금을 그림자에다가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보면요. 야, 이렇게 돼요. 그림자. 아무것도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투명 픽셀 잠금은 여기다 누르는 게 아니고 어디다 눌러요? 옷색에다 눌러야만 됩니다. 해볼게요. 옷색에 누르고 투명 픽셀 잠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라 그림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림자. 그러려면 투명 픽셀 잠금은 안 되는구나. 그림자는 클리핑을 눌러야만 된다. 왜냐면 그림자가 요 밑에 있는 옷색을 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하이라이트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아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옷색 바로 위에다가 그림자를 놓고 여기에 클리핑을 한 다음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막 그려도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 접히는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크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많이 생성되진 않죠.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면 클리핑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클리핑과 투명 픽셀 잠금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진하다 그러면 좀 줄여서 불투명도를 줄여주면은 약간 그림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자도 만들고, 예, 빛나는 것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찍어서 좀 더 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머리카락은 이 머리카락마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그 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접히는 부분을 조금 그림자를 넣어주고, 머리카락이 접히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빛이 통과하는 것처럼 느낌을 삐죽삐죽하게 넣어주면은 약간 이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가 좀 더 돋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형태가 좀 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소재를 이용해서 여기에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그림자랑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클리핑하고 투명 픽셀 잠금을 이용해서 넣어보기로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더 그 완전성 있게 한번 클립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